편하게 계좌 개서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지난 겨울에 따뜻했기 때문에 또 바짝물의 나방류 해충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제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기온이 평년 대비 0.8도씨가 높았고 또 강수량은 33.9mm가 줄어서 월동 해충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2월과 6월은요 파종 후 어린 모가 자라는 시기입니다. 거세미나방의 피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거세미나방은 콩과 옥수수, 감자 등 대부분의 밭작물에 피해를 주고요. 지면에 가까운 어린 모 줄기 부분을 갉아먹어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네, 나방류 해충은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만약에 해충이 발생을 한다면 농진청 농사로 누리집을 참고해서 반드시 작물별 등록 약제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호박과 딸기 그리고 오이입니다. 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생방송 가락동 365 더욱더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069톤, 과일과채 2,167톤, 일반 채소 4,593톤 반입됐습니다. 총 7,83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307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감자부터 보시죠. 318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390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7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42,697원,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3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42,078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619원 더 상승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42,697원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9일 41,679원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탔고요. 보시면 5월 11일 때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4,138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42,697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도 보겠습니다. 96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293톤 반입됐었는데요.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326톤 정도 줄었네요.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07원입니다. 최고가 677원, 최저가는 440원이 되겠고요. 네, 어제 456원대였는데 상승세죠. 등락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1원 더 올랐습니다. 네, 양파 1kg 상품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상황 보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 어제까지는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5월 10일 가격 607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보시다시피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어제는 456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올랐습니다. 5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시죠. 269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87.2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한 18톤 정도 줄었네요. 실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61,040원입니다. 최고가 65,000원, 최저가는 56,000원이 되겠고요. 네, 오늘 평균가 61,040원인데 어제는 57,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3,597원 더 올랐습니다. 네, 실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0일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45,000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5월 11일이죠. 가장 또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1일 가격 65,500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가 그래도 13일 기점으로 다시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65,0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시세가 더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26일 전까지만 해도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이 시기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간격이 벌어졌었고요. 중간에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해서 시세는 지난해가 높은 상황을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61,040원 기록하면서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실파 경기 포천시가 51,195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65,576원이고요. 네, 경기 여주시는 45,75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 69,500원, 평균가는 65,57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표고버섯입니다. 23톤 정도 반입됐네요. 어제는 19.67톤, 한 20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3.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8,177원, 최고가는 64,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59,363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가격은 떨어졌네요. 11,186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48,177원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최고가입니다. 5월 11일 6만 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 타면서 약 14,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어제 가격이 74,000원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10,000원 정도 또 하락했죠. 64,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16일부터 20일 전까지만 해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올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요. 그 이후부터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또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6일분 기점으로 올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또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 거의 뭐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생표고버섯 충남 공주시가 26,470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평창구는 42,768원이고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33,31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9만 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평창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42,76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160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159.3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0.5톤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730원입니다.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28,747원이었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한 983원, 오늘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가격이었는데요. 특히 어제 가격 34,000원까지 하락하면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2,000원 정도 더 올랐죠? 3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4월 16일부터 26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잠깐 또 올해 시세가 높기도 했는데 4월 30일 때 반짝 지난해 시세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상황이 역전되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좀 다릅니다. 올해 하락하는 폭이 더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경남 밀양시 23,80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진주시 23,393원이고요.
네, 광주 남구는 32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광주 남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5,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광주 남구가 가장 높았네요. 32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애호박 보시면 호박이 319톤, 한 320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는 359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39톤 정도 줄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7,962원입니다. 최고가 8,500원, 최저가는 7,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8,561원이었는데 어제보다는 떨어졌습니다. 599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5월 10일 1,500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좀 빠졌습니다. 오늘 가격 8,500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시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사실 지금 애호박 상황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에 맞게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경남 진주시 6,305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7,607원이고요. 네, 경기 여주시 7,772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청주시 상당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4,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7,77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채소 애호박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애호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서울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애호박 반입량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세 같은 경우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죠?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7%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시세는 5월 상순 10,000원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 30%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5월 출하량이 어떻게 예상되고 또 변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산지인 경남 진주에서 가격 약세와 물온가 발생으로 인해서 조기 출하 종료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요. 충청 청주에서 수박에서 애호박으로 장목 전환한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하량은 충청권에서 전년보다 8% 증가, 영남권에서 3% 감소하여 작년보다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증가되면요, 5월 도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20개 상품 한 상자에 8,000원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출하량이 많아진다는 건 작황 상태도 좋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현재 애호박 작황 상태 어떤가요? 4월 하순에 비가 좀 내렸고 또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5월 초순까지는 생육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후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작황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작황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에는요, 이 애호박 주출하 지역이죠, 광양시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광양시 연합사업단의 양일동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애호박 주 출하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광양시인데요. 이 전국 애호박 생산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생산량과 또 재배 면적을 갖고 있을까요? 네네. 저희 광양의 애호박 생산량은 우리 18년도 기준으로 약 한 6,570톤 정도 되고요. 재배 면적은 95헥타. 아마 전국 애호박 점유율로 따지면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겨울철 작기는 우리 광양, 진주가 주요 산지고 특히 우리 광양은 겨울철 일조량하고 우리 섬진강의 풍부한 물이 있는 애호박 재배 또 적지입니다. 최근에도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 재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약세가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광양 같은 경우는 애호박 출하 상황이나 작황은 어떤가요? 네네. 보면 저희 애호박 작황이 전년 대비 금년은 겨울 냉해가 좀 적었죠. 그리고 네. 특히 광양 지역의 일조량도 많이 늘었고요. 특히 농가와 우리 공선 출하의 재배 기술은 또 많이 늘어서 일평균 한 10톤 정도로 계속 출하가 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한 10% 정도
광양 쪽은 생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체감적으로는 약간 2분의 1 정도, 반 정도 하락한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자, 출하된 애호박 가격을 지금 어느 정도 2분의 1 정도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전년도 예를 들어 한 18,000원 정도라고 가격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은 좀 반액 정도로 상당히 좀 느낌으로서는 많이 하락된 상태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전에 시세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뭐 네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하락한 가격이잖아요. 네네. 지금 가격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반응도 금년작기가 일단 가격 하락이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농가분들은 영농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등 이걸 차감했을 때 이거 하우스 관리하느라 잠도 못 자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비해서 하반기 애호박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농사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협은 연합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가 소득이 일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연합사업단이 이제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 가격이 진폭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일단 시장 출하량하고 가격 진폭에 대해서 저희는 거래처를 좀 다변화하고 시장 분산 출하하고 있으며 주로 거래처는 저희가 농협 개통마트라든지 군락, 홈플러스, 삼성 웨스토리 등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주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간 또는 3주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올해 작년 대비는 18년도 기준으로 약 한 48억 정도가 금액이 좀 늘었고요. 올해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이나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저희 광양 연합사업단은 관내 참여 농협 그리고 농가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상큼의 애호박 브랜드로 각 광양에 대한 브랜드를 좀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농협별로 개별 판매를 좀 지향을 하고 연합사업을 통해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일정 규모와 조직화를 했으며 현재는 상품화 자재라든지 물류비 등 최대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좀 뛰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절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가의 재배 기술, 특히 교육 활성화 부분, 선별 기준 표준화, 네. 우수한 품질의 균질한 애호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협조적인 우리 광양시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선비라든지 공동 포장재, 물류비 등을 지원해서 우리 공선 출하 농가나 연합 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힘을 농가를 위해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시 팀장과 함께 애호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출하 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고온기에는 과무름 현상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인큐 호박인 경우 과실이 자라면서 비닐에 닿는 부분이 온도 습도가 높아지면서 생리장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수확할 때와 수확 후에 직사광선을 쬐이지 않도록 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가가 좀 피해를 입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고 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작년 여름철 생산량 증가로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재배 면적이 감소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도 여름철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저급품 출하를 억제하고 특상품 위주로만 출하를 해주시고 출하 시기와 출하처 분산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애호박 지난해도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도 지금 과잉 생산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미리부터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까운 미래부터 더 살펴보도록 하죠. 5월 애호박 정식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네, 작년보다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천에서 4월 기온 하락으로 5월로 정식 시기를 늦췄고요. 네. 경기 포천에서 작년 고온 피해로 인해서 정식을 5월로 앞당기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파프리카에서 애호박으로
장목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추후 애호박 시세에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충북권과 경남 지역 출하량이 겹치면서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걱정이 출하량은 늘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네. 지금 날이 더워지면 찌개나 국을 좀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호박은 사실 찌개국으로 많이 이용이 되니까. 필수로 들어가는 네. 재료예요. 부침개로 많이 드셔야 그렇죠. 됩니다. 부침개도 그렇죠.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소비자분들께서 애호박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애호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49.7톤 반입됐고요. 어제 91.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많이 늘었습니다. 58.58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56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만 원, 최저가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4만 원대였는데요. 오늘은 3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59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0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33,798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어제 가격 4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또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5,565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멜론 보겠습니다. 오늘 28.58톤 반입됐고요. 어제 35.9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7.333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9,422원이었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8,000원대, 오늘은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9,000원대고요. 어제보다 9,505원 가격 많이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역시 보시겠습니다. 자, 5월 9일이 가장 낮았었는데요. 27,065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가격 38,900원,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29,422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마토 보겠습니다. 345톤 반입됐고요. 어제 362.4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물량 17.35톤 감소했네요.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999원이었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5,000원대,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가격 47원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 이번엔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0일 최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3만 원이었고요. 또 하루 만에 또 떨어지면서 11일에 형성된 가격이 비슷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월 13일 16,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7,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 평균가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자, 4월 16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25,266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4월 26일까지 하락했지만 4월 26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월 8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했죠. 오늘 가격 보시면 14,999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가 13,133원이었고요. 강원 철원구는 13,057원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시 12,964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8,000원이었고요. 논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4,816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추 방울 토마토 보시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8,400원, 최고가 만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9,400원대, 오늘은 8,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02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비슷한 최고가가 유지됐는데요. 13일부터 상승하면서 어제 가격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만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30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4월 22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15,239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8,400원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부여군 7,061원이었고요. 충남 논산시는 7,095원이었습니다. 전남 담양군은 7,057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자, 부여군이 가장 높았네요.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8,000원이었고요. 또 평균가 중에서는 평택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7,564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경매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9.4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4.38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14.96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1,779원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2,500원대, 오늘 11,7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740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1일 보시면 16,715원의 평균가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이 5월 12일 기점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1,779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6일경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지만 4월 26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죠. 하지만 5월 4일부터 다시금 지난해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가격 보시면 11,779원, 지난해보다는 약간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8,016원이었고요. 전남 담양군은 1,616원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6,446원이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36,000원, 평균가 1,61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984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네요. 어제 9,700원대, 오늘은 9,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23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겠습니다. 자, 5월 9일부터 조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5월 11일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13,667원이었고요. 이 가격이 12일 기점으로 또 역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9,984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딸기 서량 품종도 비슷한데요. 4월 16일부터 26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26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5월 4일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또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4일부터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았죠. 하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9,984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8,013원이었고요. 충남 공주시 6,408원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5,248원을 기록했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2만 원이었고요. 평균가 1018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딸기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팀장님, 현재 딸기 반입량과 시세 어떤 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딸기 반입량은 5월 평균적으로 보면 85톤 정도로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가격은 2kg 상품 기준으로 12,000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현재 딸기 시세를 형성한 요인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5월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은 3% 정도 증가했는데요. 딸기 소비가 그런대로 좋아서 네. 생산량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런대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 현재 딸기 주 출하 지역은 어디죠? 네, 이제 끝물인데요. 네네. 충남 논산, 경남 산청, 전남 담양이 주출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5월 딸기 출하량 어떻게 또 전망되고 있나요? 4월 말부터 남부 지역부터 해서 출하 마무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네. 있거든요. 5월 하순에는 일 출하량이 10톤 이하로 극소량만 이제 반입될 것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출하가 종료가 되면요. 딸기 농가에서는 이 여름철 휴경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딸기 시설 재배지 아주 중요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성래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네, 휴경기를 반갑습니다. 맞아서 딸기 농가에서 좀 관리나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예,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딸기 재배가 이제 끝나는 5월 이후에 여름철 휴경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토양이나 식물체를 관리해서 다음 작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뿌리썩이 선충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자, 다음 작기를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뿌리썩이 선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딸기 뿌리썩이 선충 어떤 피해를 입히는 선충인가요? 예, 뿌리썩이 선충은 딸기의 뿌리 내부에 기생하는 식물 기생 선충으로 뿌리에 썩은 증상을 일으켜서 양분과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생육 저조, 수량 감소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선충입니다. 우리 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밭토양을 이용한 딸기 시설 재배지 2곳 중 한 곳에서 뿌리썩이 선충의 감염이 확인되었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곳 중 한 곳에 발생한다고 보면 선충 피해가 많다는 건데 뿌리썩이 선충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예, 딸기는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20에서 이제 30년 이상 이어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짓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토양 속에 있는 뿌리썩이 선충 밀도가 높아져서 피해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감염된 밭에서 농작업을 하고 난 뒤에 옹기계 등이 묻은 토양을 세척하지 않고 다른 밭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좀 방제를 하면 될까요? 예, 일단은 소육이 끝난 직후에는 식물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뿌리썩이 선충이 이제 계속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을 경운해서 딸기 식물체를 파쇄시킴으로써 증식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경기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토양을 수독하거나 내마 장황, 수당그레스 등과 같은 선충의 이제 방지 효과가 있는 효과름 작물을 제외하면 토양 내 선충 밀도를 약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고요. 정식 전에는 뿌리썩이 선충 전용 약제를 처리하거나 선충이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를 이용하는 것도 선충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구사님 지금 전화 소리가 좀 울려서요. 수화기와 조금만 거리를 두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PLS 시행으로 지금 약제를 사용할 때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딸기 뿌리썩이 선충 약제 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제 PLS 시행에 따라서 딸기의 이제 뿌리썩이 선충을 대상으로 등록된 약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딸기에 등록된 뿌리썩이 선충 전용 약제는 이미시아토스가 있습니다. 이 약제를 정식 전에 처리해서 뿌리썩이 선충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농가에 좀 당부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 선충은 일단은 토양에 한번 감염이 되면 박멸이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등에 묻은 토양을 세척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감염된 밭에서는 관리를 이제 너무 소홀히 하게 되면 선충이 급작스럽게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토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년기 동안에 철저한 선충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맛도 볼 수 있고 또 농업인의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신 것들 참고하셔서 다음 농사 준비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하 종료를 앞둔 올해 딸기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해 대비 딸기 생산량 어땠나요?
재배 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 양호로 인해서 생산량은 전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비 상황은 또 어땠을까요? 소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물량은 10% 정도 늘었지만 가격은 6% 정도만 떨어져서 판매 금액은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소비가 잘 돼서 가격은 그런대로 잘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 과일들이 좀 인기가 높아졌다 이런 네.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는 수출 현황이 지금 어떤가요? 네,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출하가 되는데요. 올해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수출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437톤 수출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그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수출용 딸기 알맞은 품종으로 개발된 거죠. 아리안과 금실이 또 홍콩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동안 수출의 90%가 이제 네. 매양 품종이었는데요. 네. 후숙 과정에서 숙성과 착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새 품종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아리안과 금실인데요. 네네. 조직이 단단하고 또 굵고 당도와 향이 우수해서 잘 익은 상태의 맛 좋은 딸기를 물러짐 없이 수출하기 위해서 수확 후 관리 일관 시스템 기술을 적용해서 수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사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방금 이 수확 후 관리 일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네, 수확 후 관리 일관 시스템 기술은 수확 후 예비 냉장,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 동시 처리, 기능성 MA 포장재 적용, 수출 컨테이너 온도 2도씨 유지, 환기구 개폐 3분의 1 조절로 하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인데요. 특히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서 딸기 물러짐 방지와 곰팡이에 의한 부패를 전보다 15%에서 2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아울러 지난해 개발한 기능성 MA 포장재로 딸기 증상과 호흡을 억제시켜서 전보다 선도 유지 기간을 3, 4일 더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두 품종 모두 유통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연구 개발이 계속 이어져서요. 품질 좋은 딸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과일 딸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오이입니다. 오이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728.1톤 반입됐고요. 어제 720.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백다라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7,065원이었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7,800원대, 오늘은 17,000원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809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0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23,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5월 13일 가격 18,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는 조금 오른가 싶었더니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1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4월 26일을 기점으로 가격이 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4일까지 상승했는데요. 5월 4일 가격 보시면 69,347원까지 올라갔고요. 5월 4일 기점으로 다시 좀 급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8일에 형성된 가격 5월 15일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17,065원 가격 형성했습니다. 자, 이번엔 휘청오입니다.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4,070원에 형성돼 있고요. 최고가 17,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6,000원대, 오늘은 14,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2,065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5월 9일 보시면 31,500원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0,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7,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4월 26일 기점으로 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4월 30일에 또 급상승하면서 5월 4일 가격 5만 194원을 기록했고요. 5월 4일 기점으로 다시 좀 급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4,070원 기록했습니다. 자, 5위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제 옆에 경매사님 바로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도 직접 해주세요. 네, 경매사 김오식입니다. 네, 왠지 우리 경매사님 이름을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네. 아니, 그나저나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가락동에서 난로를 찾아다니면서 손을 호흡 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 저희 가락동에 지금 곳곳에 지금 선풍기가 이제 드디어 설치가 됐고요.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예, 맞아요. 2주 전만 해도 낮에는 좀 포근하더라도 저녁에는 좀 선선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오늘은요, 바로 가락동에서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욱 사랑을 받는 주인공 이름이 뭐죠? 예, 오이 경매사 김오식입니다. 경매사님, 오이. 예,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사님,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제가 서두에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더 소비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소비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그 시세가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떨어졌는데 소비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그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도 다양하고 또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오이지 오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소비가 지금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기분 좋습니다. 뭐 5월 들어서면서 사실 오이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고요. 네. 오이데이 때 정말 인기 너무 좋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살짝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오이데이 행사 때는 이제 물량이 감소하면서 행사가 걸리다 보니까 시세가 갑자기 이제 급상승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동안에 움츠렸던 이제 오이들이 갑자기 한 번에 터지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네, 마치 팝콘처럼 한 번에 터지면서. 네. 자, 경매 분위기는 요즘 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경매 분위기는 이제 소비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경매 분위기도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시세만 조금 받쳐주면 더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좋아질 겁니다. 네. 구매력 역시 좀 좋은 상황이고요. 자, 뭐 좋은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이에 대한 양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 시장 전체 반입 물량은 728톤 들어왔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백오이 같은 경우는 18kg 기준 13,000에서 18,000원대. 그다음에 치청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5,000원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양이요 지금 뭐 지난주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728톤이면은 지난해하고 좀 작년하고 동기간 대비 비교를 하자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지난주하고는 비슷한데 작년하고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일평균 따지면 한 120톤 정도 물량이 많았고요. 이번 주 들어서도 작년보다 일평균 한 200톤 정도 지금 물량이 많이 좀 반입되고 있습니다. 양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 1일 200톤 가까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흐름으로 가자면은 뭐 다음 주 정도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밤 기온이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한데 지금보다는 이제 더 그렇게 좀 특별히 많이 반입되지는 않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한 200톤 정도 좀 증가한 상황인데 가격을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백오이가 그러니까 오늘 최고가 얼마까지 지금 형성을 했나요? 지금 이제 백오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는 한 2만 원까지도 나오는데요. 보통 뭐 16,000, 8,000원대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요 시세는 작년보다는 백오이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 싸고요. 치청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지금은 약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난해하고 좀 이렇게 차이를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워낙 뭐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대면은 사실 좀 산지에서는 많이들 실망들 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백오이가 한 10,000원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물량이면은 농가가 이제 바라는 건 한 2만 원대 초중반 이 정도가 좀 적당한 시세인데 지금 생각보다 이제 물량이 갑자기 많은 양이 이제 안 나오던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좀 떨어진 상황인데 경매사님 그래도 이 정도 시세면은요 그래도 좀 너무 힘든 가격대다 뭐 이 정도는 아닌 거죠. 왜냐면 양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농가에서는 좀 이제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일단은 물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면에서는 그래도 뭐 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이맘때쯤 양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뭐 오이의 예, 계절이 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품질이잖아요. 예. 양이 늘어난 만큼 가락동에 반입되는 이 오이들 품질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예. 지금 이제 품질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농가가 이제 쓴맛이 나는 오이가 있긴 한데 그것만 좀 걸러내면은 좀 오이들이 품질들은 많이 좋은 편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오이가 지금 뭐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제 뭐 작황 상태라든지 양호하고 네. 성장도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오이가 성장하는 때는 언제예요? 주로 이제 네. 대부분 좀 소비자들은 낮에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햇빛이 쫙 내려칠 때. 오이 예. 밤에 성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 5월 초까지는 이제 밤 기온이 선선해가지고 이제 오이가 좀 많이 들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 기온이 좋아지면서 오이가 이제 많이 크고 있습니다. 아, 아니 오이가 밤에 자라요? 네. 저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네. 좀 햇빛 쫙 내리칠 때 그냥 쑥쑥 자라는 줄 알았더니 밤에 그러니까 사람처럼 잘 시간에 좀 자야만이 키가 쑥쑥 크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이도 예. 모든 작물들이 밤에 많이 큽니다. 경매사님은 오이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잘 안 주무신 거예요 밤에? 전 야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도요. 저도 밤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 큰 거거든요. 예. 이렇게 멈출 줄 알았으면 그냥 잘 자둘 걸 그랬어요. 네. 자, 그나저나 좀 오해 분위기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선호하는 특징 한번 짚어볼게요. 오이 준비하셨죠? 네, 예. 지금 중면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는 일단 채 길이는 25에서 27cm고요. 길어요. 예, 요 표피가 이제 진한 녹색을 띠는데 요즘에는 이제 품질들이 거의 이제 양호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중면들이 최고 관건이 이제 쓴맛 나는 오이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많이 쓴데 쓴맛 나는 부분을 좀 제일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쓴맛이 안 나는 이제 충북 지역이라든가 이제 강원도 춘천 지역 요 지역이 이제 선호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쓴맛 나는 거 끝부분에 요 부분만 좀 이렇게 잘 선별해야 될 텐데 이 맛은 어떻게 우리가 뭐 선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쓴맛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이는 수분이 거의 70~80%니까 네네. 물을 충분히 주면은 쓴맛이 안 나고 이제 저녁에 밤 기온 올라갔을 때 좀 환기 좀 잘 시켜주시고 물을 충분히 주고 그러면 이제 쓴맛이 없어집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뭐 산지에 계신 분들 또 방송 보시면서 네. 작년보다 그냥 오이 가격이 너무 안 좋다고 지금 네. 상심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힘낼 수 있는 출하 시 어떤 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지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각종 이제 축제도 많고 행사들도 많이 하면서 소비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소비도 활성화되면서 이제 시세도 덤달아서 조금씩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좀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경매사님만 그냥 옆에 그냥 든든히 버텨주신다면은 오이에 대한 경매는 뭐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요, 작년보다도 정말 꽤 많은 양이 지금 증가한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이 상황에서요, 경매사님, 소비만 제대로 좀 잘 뒷받침해준다면은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가격 받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소비도 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은 이제 또 시세라는 게 또 금방 회복이 되니까 네. 예,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이를 많이 드십시오. 네, 많이 드세요. 우리 몸을 또 좀 수분 가득하게 또 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채소잖아요. 자, 이상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예, 경매사 김오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뭐 오늘의 집중 작물 오이입니다. 일단 추청 오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량과 시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5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격 변동폭도 상당히 큰데요. 네. 5월 2일 오이데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탄절 좀 특수가 있었습니다. 네. 5월 4일 상품 50개 한 상자에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지난주 평균이 28,000원, 오늘은 14,000원까지 이렇게 상품이 떨어졌네요. 네, 계속해서 좀 그러네요. 떨어지고 네. 있네요. 그럼 5월 취청호의 출하량은 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전남 구례에서 바이러스 영향으로 조기 출하 종료한 농가가 증가했지만 출하 비중이 큰 호남과 충청 지역의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2%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출하량이 증가했다면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5월 동안 이 추천오이 가격 어떻게 예상되고 네, 있나요? 5월 상순에는 대형 유통업체 행사와 외식 수요 증가로 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5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물량 증가로 상품 50개에 16,000원에서 18,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출하될 추청오이 얼마나 될지도 좀 전망을 해봐야겠는데요. 정식 의향 면적은 지금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나요? 네, 5월 정식 면적은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강원도 화천과 충북 청주에서 추청오이로 장목 전환한 농가가 늘었고요. 네. 여름철 가격 약세로 강원도 홍천에서는 정식을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오이 같은 경우 출하량이 좀 늘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자, 이번에는 백다다기 오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다다기 오이 같은 경우는 뭐 반입량 시세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반입량이 12%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시세는 상순에는 100개 한 상자에 상품 기준 35,000원 선에서 작년보다 40% 정도 높았습니다. 네. 중순 들어서 지난해 대비 30% 정도 낮은 17,000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좀 떨어졌네요. 네. 자, 그럼 5월 백다다기 오이 출하 전망도 좀 해주시죠. 충청과 경기 지역 재배 면적 확대와 작황이 양호해서 전년보다 3%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역별 출하 예상량도 궁금한데요. 지난해와 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5월 주출하 지역은 충청권인데요. 네네. 출하 비중이 65% 정도 됩니다. 출하량은 전년 대비 충청과 경기가 5% 증가, 호남이 2% 증가, 반면 영남에서는 병충해 피해로 단수가 감소해서 작년보다 2% 감소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추 백다다기 오이 반입량과 시세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주산지 출하 면적 증가와 양호한 작황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가격은 16,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뭐 정식 면적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에서 7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강원도 춘천과 홍천에서 토마토나 애호박에서 백다다기 오이로 장목 전환한 농가가 늘었고요. 네. 충청 지역에서 면적 증가로 정식 면적은 지난해 대비 5월, 6월에는 4% 증가, 네. 7월에는 2% 증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난해도 정말 여름이 좀 덥긴 했지만 올 여름에도 좀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오이 농가에서 앞으로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온도가 너무 높거나 햇볕이 너무 강할 경우 꽃이 마르거나 낙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관수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물을 주시고 또 뜨거운 열기를 제거해서 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추청오이와 백다다기 오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오이 품종하면 또 가시오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시오이 가격 동향 살펴볼까요? 네, 가시는 이제 영남권에서 많이 네. 소비가 되는데요. 네. 10kg 상품 한 상자에 상품 기준 15,00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이 소비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올해 오이 소비량 좀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나요? 오이 연간 소비량은 36만 톤 수준인데요. 네. 1인당으로 보면 6.6kg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도 한 7kg 정도 수준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오이 종류별로 봤을 때 소비 비중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네, 백다다기가 75% 정도로 4분의 3을 차지하고요. 네. 가시오이가 17%, 취청오이가 8% 정도로 올해도 소비 비중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백다다기가 좀 다수를 네.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러게요. 것 같고요. 네. 자, 한 해 중에서 오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때 어떤 때인가요? 6월이 피크입니다. 네. 네. 바로 다음 그다음에 달이네요. 5월, 네. 4월, 7월인데요. 네. 연중 겨울철에도 꾸준하게 소비가 되고 있지만 6월을 정점으로 해서 4월에서 7월까지 주로 소비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워지는 더울 시기가 때. 그렇게 시원하게 오이. 그렇죠. 그러게요. 네. 사실 지금 뭐 거의 초여름 날씨잖아요. 맞습니다. 더위가 찾아와서 아마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싶으실 텐데 네. 아삭한 오이의 활약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월동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448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330원, 최저가 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한 가격 2,448원에 판매됐네요. 자, 이어서 양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8,668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2,320원, 최저가 1,43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5원 상승한 1,868원이었고요. 자, 취청호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8,39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9,980원, 최저가 6,600원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8,393원이었고요. 애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036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1,390원, 최저가 690원이었습니다. 역시 어제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1,036원이었고요. 이어서 청양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77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250원, 최저가 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3원 하락한 가격이죠.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73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660원, 최저가 2,25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8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3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280원, 최저가 7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40,02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1,600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네요. 밤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550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 3,640원이었습니다. 역시 어제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새송이버섯입니다.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51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90원, 최저가 380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었고요. 수박 보겠습니다. 한 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251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2,9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69원 하락한 가격이었네요. 자, 이어서 시금치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32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5,820원, 최저가 3,0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8원 상승한 가격이었네요. 자, 이어서 쪽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09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6,570원, 최저가 2,0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41원 상승한 가격이었네요. 네, 축산물 소매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5월 14일 화요일 7,997원에 판매됐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오늘은 8,044원으로 오른 가격에 판매됐네요. 한우 불고기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화요일 4,360원, 오늘은 4,384원으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화요일 1,989원, 오늘 돼지고기 가격도 올랐네요. 2,001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보시죠. 100g 기준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1,915원, 오늘은 1,920원으로 5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살펴봤습니다. 네, 무주군이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딧불 영농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운영 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223명으로요. 13개 작업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일과 꽃따기를 비롯해서 봉지 씌우기, 파종 및 수확, 인삼 작업 등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또 폭설과 태풍, 서리, 우박 등 기상재해 발생 시에도 봉사활동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반딧불 영농 작업반은요. 일손 부족뿐 아니라 구인 구직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책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 특성에 맞춘 일손 돕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서울시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오이맛 고추와 참외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